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뉴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될 새로운 연애운을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4개의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끌리는 카드 뒤집으신 다음에 아래 타임라인에 번호 공개되니까 끌리는 번호로 들어가셔도 좋고,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그림에 해당하는 번호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 길지 않게 하고 바로 리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연애를 하면 좋겠다,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웃음이 날까, 내가 진짜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상해 보시고 먼저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느낌을 좀 느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래 타임라인 클릭하셔가지고 번호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은 상대방하고 운명이다 라고 카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람이다. 두 분은 굉장히 운명적인 찰나의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분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소개팅을 통한다거나 주변에 친한 친구나 모임, 이렇게 주변에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만나는 거 있죠. 그런 확률로 만나게 될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 협동심, 타협, 합의를 본다, 같이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같이 어우러져 시작한다, 힘을 합친다 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만나게 되는 루트를 의미하는데 결국에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다. 내 친구의 뭐 오빠다. 내 친구의 여동생이다. 내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다. 내 친구의 회사 사람이다. 등등. 내가 아는 사람의 뭐 동생이다. 아는 사람의 뭐 가장 친한 친구의 뭐 형이다. 뭐 오빠다. 뭐 등등. 그냥 정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루트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가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이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운명적인 오라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곰이 나와 있고 별이 떠 있고요. 천사가 나와 있고 별이 떠 있어요. 이 두 카드를 본다고 해도 두 사람은 내면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내면 아이의 이 정서가 비슷하다 그러죠, 우리가. 결이 비슷하다고 한다거나 성격이나 외모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느낌보다는 정서가 조금 더 비슷하다. 사람의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 상대방은 나의 고운 심성에 반한다. 나의 착하고 배려심 넘치고 이해심 많은 것에 반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한테 손을 내밀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대시를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나에게 뭐 이렇게 만나자 저렇게 만나자 얘기를 하고 해도 여러분이 상대한테 먼저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 모습에 반하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있죠. 상대방은 여러분 굉장히 듬직한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 풍채도 있고요. 몸도 좋고요. 덩치도 좀 커요. 굉장히 좀 듬직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여자분이다라고 하더라도 또래 여자들보다 키가 크다거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체격이 조금 더 좋다거나 건강해 보이는 스타일이라거나 약간 통통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여자 남자 할 것 없죠. 그 몸을 만드는 거, 몸 만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체격 풍채가 굉장히 좋다. 키가 크거나 아니면 키가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몸매 자체가 좋거나 이렇게 어깨가 쫙 벌어져 있다거나 등이 넓다거나 뭔가 이 몸 자체에서 주는 듬직함이 있다. 건강함이 있다. 나를 굉장히 지켜준다. 상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가장 힘든 시간에 만나게 된다라고 해요. 아무도 없고요. 이 세상에 정말 이 사람하고 나밖에 없나 싶을 정도. 나 혼자밖에 없나? 특히나 여러분한테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깨달아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해요. 너무 슬퍼요. 이러는 이 시간에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 굉장히 운명적으로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서로 알아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상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 그림에서 두 분 다 조금 예민하거나 신경이 좀 날카로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서로가 이제 사랑하고 서로가 굉장히 서로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게 조금 더해지다 보니까 예민하고 이런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두 사람이 함께하면 조금 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당연히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막혀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 시기에 서로를 알게 된다고 해요. 막혀 있거나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특히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 일의 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 이런 시기에 상대방을 알게 된다. 라고 나오고 있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다 내던지고 도망가고 싶다.
내가 이제 해놓은 것들이 이미 많고 해놓은 것들은 일어났지만 나는 사실 사랑도 그렇게 잘 믿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나 일만 하고 살았던 거기 때문에 일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큰 로망도 없고 나는 그냥 다 이제껏 이만큼 일했으면 나 됐다. 나 그냥 다 도망가고 싶다. 요런 느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고립되어 있거나 시간이 조금 막막하거나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되게 어딘가에 상황적으로 계속 묶여 있고 현실적으로 묶여 있어서 답답하고 이동도 제한적이거든요. 이동도 제한적이다라고 느끼는 시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이만큼 다 할 일 다 해놨어. 나 1부터 10까지 다 일해놨어. 내가 건사해야 될 것들 다 해놨고, 내가 먹고 살 만한 것들 다 준비해놨고, 이거, 올해 내 이 목표였는데 이거 이뤄놨고. 근데 사랑이고 뭐고 딱히 별로 와닿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난 그래서 그냥 조금 떠날래. 뭐 여행 가고 싶어.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어디 가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일 때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받게 되거나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주 작은 규모의 모임. 모임이라 그래도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규모의 모임이에요. 이게 엄청 큰 모임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여러분 성격을 진짜 마음에 들어 해요. 여러분은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나는 뭐, 딱히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요즘 들어 더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나 여러분은, 1번 분이. 원래는 자신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 들어 내가 나에 대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조금 싫어진다. 나에 대한 모습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다. 볼품없어 보인다.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한테 손을 내밀게 돼요. 왜냐면 상대가 주는 이 기와 에너지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너무 고마워져요.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어. 내가 원래 기운도 없고, 막 힘도 없고, 예민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너무 든든해. 나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상대가 다가오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되게 든든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안 무서워. 막, 뭐, 내가 위험할 때 그냥 이 사람이 있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의외로 먼저 다가간다라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손 내밀고 있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된다. 상대방한테. 우리 이렇게 만나볼래요? 저렇게 만나볼래요? 뭐 어디 갈래요? 여기 갈래요? 이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계절적인 거나 날씨적인 걸 보면 약간 어두운 날씨다. 어두운 날씨고 약간은 조금 비가 내린 다음 날이라거나 비 오기 직전이라거나 아니면 화창하다고 하더라도 되게 쌀쌀한 날씨, 약간 고즈넉한 곳, 약간 어두컴컴한 곳, 빛이 한 줄기 들어오는 뭐 숲속에 요 카드가 보여지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두컴컴하고 고요하고 새벽에 빛이 이제 막 들어올랑 말랑 아침이 뜰랑 말랑 하는 요 시점, 그런 듯한 날씨. 비가 오기 직전에 굉장히 어수룩하잖아요. 비가 오고 다 그치고 나서도 딱 그 해가 들기 전에 약간 그 서늘한 기운 있죠? 약간 그러한 날씨. 그럴 때. 그리고 두 분 다 밤의 카드, 별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인연이 이어지고 서로 사귀자, 우리 만나보자라고 말하거나 고백하거나 하는 이 시점은 두 분 다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이 떠 있는 밤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면은 여러분 오라클 카드 보면 이렇게 좀 쭈그려 앉아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우울하다, 울적하다, 힘들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인형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점수를 표시하고 있는 카드가 보여지실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현타가 있어요, 내가. 외부의 시선들, 요즘 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이런 자극이라던가 외부의 시선, 외부의 평가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굉장히 지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난데 왜 이렇게 내가 남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소개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연애를 하는 것도 마치 점수를 평가받는 듯이 내가 몇 점이고 눈에 들어야 되고 마치 정말 연애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성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점점 하고 싶지가 않아진다.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연애를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우리 2번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지션 카드도 나와 있고 스타 카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별로 회의감이 들어서 그 사람들과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서이지 그들과 언제든지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다. 외부의 그 환경적 조건도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바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 외부적 환경이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7개월 이후, 7주, 짧으면 7주, 길면 7개월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연애 운도, 연인 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이 마음 안에 지금 누군가를 담아두고 있어요. 누군가를 담아두고 있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의 새로운 연애 운이 어떨까를 보고 싶어서 오늘 왔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연애를 하게 될 그 확률도 적어도 7주에서 7개월은 보셔야 한다. 그때쯤이면 가능성이 있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근데 그때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 이 사람하고 잘 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피곤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도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아마 움직일 거예요. 엄청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들의 눈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싫다 하더라도 완벽히 여러분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들은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마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이뻐져야 되고 살도 빠져야 되고 운동을 더 해야 되고 몸을 만들어야 되고 얼굴이 여기가 더 이뻐야 되고 여기를 좀 더 고쳐야 되고 몸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 신경을 쓸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재능이 굉장히 많고요.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음적인 안정감도 안정감이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좀 느끼게 해줘요. 유쾌하기도 하고 좀 텐션도 높은 분이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외향적으로 활동하는 분이다 라고 나와지고 있고 사람들의 눈을 많이 타고 손을 많이 타고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방이 끼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만큼이나 절대 끼리끼리 만날 거예요. 두 분은 끼리끼리 만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끼가 있다. 상대방도 어느 정도 끼가 있다라는 거고 내가 끼가 없다. 상대방은 끼가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끼가 있어요. 이번 분이 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끼가 어느 정도 있다. 두 분이 그걸 알아봐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막 그냥
나는 좀 이렇게 안 튀고 조용하고 무던한 사람 만나고 싶어라고는 하지만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오히려 재미가 없다라고 나와요. 상대방은 나만큼이나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외적인 것도 뛰어나고 매력 있고 사람들이 이 사람 되게 많이 찾을 거고 여러분도 이 사람의 그런 모습에 되게 반할 거예요. 인기 있는 모습에 여러분도 상대에게 반할 거예요. 그 여러분 자체가 워낙 이런 대중의 시선에 민감하다 보니까 상대도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가 내가 이 정도로 관리하는데 나도 저 사람이 관리했으면 좋겠어. 관리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뭐 그냥 나하고 완전히 동떨어져가지고 그런 매력을 가진 상대하고 만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나만큼이나 굉장히 매력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끼가 있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밀당을 좀 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이 싫으면 절대 이게 밀당이 안 되거든요. 안전이 끊어지지? 여러분도 상대가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진을 보든 외모를 보든 상대가 먼저 접근해 오든 여러분이 은근슬쩍 접근을 하든 두 분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로를 알아가다가 알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SNS에서 서로를 보다가 알아가게 되든 어떤 모임이나 활동이나 학교나 어디가 됐건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어디가 됐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돼요. 외모에 끌려요. 외적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외모에 끌리고 나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나를 보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고 상대방도 여러분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고 두 분의 카드에 감사가 나와 있죠.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된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우리가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너가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해, 나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서로가 서로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직업이기도 해요.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특히나 상대방 쪽 직업에 상대방이 감사함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고객이 됐건 손님이 됐건 학생이 됐건 누가 됐건 본인의 제자가 됐건 거래처가 됐건 회사 동료가 됐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직업군이기도 하고 그 위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직업적 특징이기도 해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되게 많이 그 외모에 이끌려서 다가왔다가 내면을 보고 또 하나의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타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아마 더 타이트하게 자기 관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을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또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않고 즐겁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갈 건데 우선 풍요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풍요는요, 물질적인 풍요, 금전적인 풍요도 맞지만 이 풍요는 지혜로움도 같이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새로운 연애 상대가 굉장히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풍요로운 사람이다. 상대의 그 자원이나 이것 자체도 풍요롭고 풍족한 사람이 맞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도 풍요로운 에너지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두 분 다 약간 새벽녘에 밤에 달이 뜬 상태에서 굉장히 좀 고독해 보이고 을씨년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느껴져요. 그죠? 두 분 모두 서로 약간 조금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조금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연애와는 조금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나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일 수가 있다라고 카드는 말해줍니다. 상대방과 여러분은 우연치고는 굉장히 운명적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어떤 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온다, 서로를 부르게 된다, 나의 삶으로 불러오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람을 언제쯤 만나게 되느냐, 내가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내가 나를 지키고 싶고 내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때, 그때쯤 내가 연애랑은 좀 거리가 멀고 사랑 같은 거 믿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연애를 포함해서도 내 인간관계 자체가 조금 제너럴한 이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거죠. 아, 너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아니야. 왜냐면 너가 부족하니까. 너가 아직 조금 힘들고, 누군가를 품을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아직 사랑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꾸만 누군가를 밀어내요. 밀어내고 또 철벽을 치고 선을 긋고 이러는 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같이 소드를 쥐어주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 보자. 너가 생각하는 두려움, 너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알 수 없는 많은 어떤 이런 뭐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무찔러 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소드를 쥐어 줄 거예요. 여러분은 늘 힘들었어요. 이 머리 위에 이 떠 있는 소드가 언젠가 나를 찌르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내가 다치지 않을까? 그럼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늘 안전하고 싶은데 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소드를 2개를 가진 사람이 딱 와요. 너 하나, 이거 하나는 내 거야. 우리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든든하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두 분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감성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다가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투나 표현력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뚝뚝해 보인다거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퉁명스럽게 하나, 왜 이렇게 뭔가 다정하지 못하지, 부드럽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 사람의 스타일이고요. 이 사람은 지위나 명예나 위치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굉장히 반듯하고 본인이 올라가야만 하는 선이 굉장히 분명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만날 때 승진을 했다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막 성공했다거나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을 막 이뤄냈거나 이제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위의 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뭘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준비하면서 이 사람 만나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단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하고 만나서 사랑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잖아요.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사람이 사랑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에만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또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겨야 되고 즐기는 것보다 견디는 쪽에 가까워요. 두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서로가 견디는 쪽에 가깝다고요. 즐기기보다도. 굉장히 외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두 분 다 약간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어요. 혼자 있으려고 하고 자꾸만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려고만 하고 근데 그게 어떠한 트라우마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겠지? 내가 그때 그런 사람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사랑 앞에서 이렇게 힘들지 않겠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지 않겠지? 근데 상대방은 나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본인의 능력에 대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업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내가 여기까지 이뤄내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나는 실패한다. 돈을 이만큼 모아놔야 된다.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연봉이 이거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직업적으로 여기까지는 유명해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상당해서 이 사람이 일할 때 빼고는 본인 자신이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을 정도의 모습이고, 방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기보다 집 안에서 일하고 본인이 혼자 사무실 차려서 일하고 혼자 일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일하는 특성이나 일하는 환경이나 일상을 보내는 환경을 보더라도 혼자 있어요, 주로. 상대가 그래서 친구가 많거나 뭐 이성 친구를 떠나서 이 사람은 동성 친구와의 교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혼자 있는다. 수다를 떨기보다 혼자 있는다. 혼자 지낸다. 이쪽이 조금 더 맞는 편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과 그래서 만나는 게 굉장히 우연히 만난다 그랬어요. 뜬금없는 경로를 통해서 서로가 알게 돼요. 온라인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오프라인으로는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서로가 온라인이나 뭔가 뜬금없는 쪽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해서 꼭 SNS로 우리 뭐 그렇게 만나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물고기를 분양해 주러 갔어. 물고기를 분양받으러 왔어. 근데 이 사람도 물고기를 키우네. 그래서 물고기 분양하면서 막 입양도 하고 막 하면서, 이 아이는 요렇게 키우셔야 돼요. 이 온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온도계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먹이는 이런 거를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막 이런 수조 관리에 대해서도 막 얘기 나누고, 약간, 왜냐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막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본인이 그리고 전문 분야가 이 사람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말고 막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두 분이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하물며 당근을 하다가 알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과 뭐 접점이 있었다.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뭐 과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엮여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라서. 다만 조금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불을 계속 축척만 해두고 있는 사람이지 이걸 어디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두 분이 약간 그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면서 어떻게 된다? 굉장히 풍요로워진다. 지혜롭다. 사람이 지혜로워요. 이 사람이 계속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어디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두 분은 서로 그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온라인에서의 활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제가 많이 어울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우리 3번 분들한테. 대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하나씩 이렇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인연이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분은 상대방의 성장 배경이 많이 눈에 보여져요. 성장을 했다,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만나는 그림도 보여지지만 상대가 어렸을 때 조금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쪽에도 작용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오늘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나한테도 이 카드가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염두해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상대방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두 사람의 성장 배경이 우리가 만나는 것에 한몫했다, 도움을 주었다 라고 나와요. 두 분은 어렸을 적에 안 좋았던 경험 혹은 상처받았던 어떠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 카드를 보면 아이가 막 아이들이 아이를 막 따돌리고 있죠. 꼭 따돌림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게 꼭 아니어도 되지만 내가 굉장히 멋지게 성장했어요. 이미 그때의 모습하고는 내가 달라요. 오른쪽 카드 보면 나는 성장했죠. 그쵸? 이 카드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성장했다. 분명히 안 좋았던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다. 내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고 이것이 성장했다. 나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 이 있었다. 꼭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아니라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인이 되고 나서의 어떤 더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더 성장하기 위한 어른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배경, 원동력,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두 분은 그래서 성장 배경이 되게 비슷해요. 다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왔는지 다 다를 거예요. 태어난 곳도 뭐 다를 수 있지만 성장 배경 자체가 이런 포인트에서 너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라왔구나. 그때 너가 그 당시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두 분은 이게 포인트예요. 두 분은 이게 굉장히 비슷해서 말도 되게 잘 통할 거고요. 어린 시절에 알았었던 사람이다, 알던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이어지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생각이 많아요. 일단은 두 분은 이 상대방도 그렇고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해요. 생각이 많다라는 건 걱정이 많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걱정이나 생각,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혹은 누구를 만날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이렇게 후보 자체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을 선택한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결국에 이 사람을 선택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만날 곳도 많고 만나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상대방이나 나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하고의 대화가 가장 재미있대요. 그리고 두 분이 가장 잘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더 친하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뭔가를 공유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웬만한 동성 친구보다 말이 더 잘 통할 겁니다. 웬만한 친구들보다 이 사람하고의 전화통화가 1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50분이고 1시간 정도 전화했나 보니까 3, 4시간도 그냥 전화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여러분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 몸이 하나라도 굉장히 바쁘겠다. 몸이 10개라도 굉장히 바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른쪽 보면은 사람은 한 명인데 이렇게 그림자처럼 두 사람이 양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되게 바쁘다. 상대는 굉장히 바빠요. 일단 상대의 직업적으로 보면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 있고 우리 보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직업들 있죠? 그런 직업들이다.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 직업이다. 이 사람은 그냥
그냥 움직이는 직업 아니에요. 그냥 뭐 말로 뭐 먹고 산다거나 그냥 뭐 이것저것 되는 것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전문성을 띠는 직업이다. 이 사람의 직업, 명예도 같이 따라오고 있고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도 이 직업을 얘기하면 모두가 다 알 정도의 그런 직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벌도 굉장히, 학벌에 대한 이 학구열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남다르고 뛰어나기 때문에 학벌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학벌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외국어, 언어 쪽에도 능력이 있지만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일, 이런 거 굉장히 잘 맞아요.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검색하고 서치해보고 하는 이 모든 일도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거고, 뭐 안경을 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안경을 썼다라는 것도 보여질 수가 있겠고, 눈이 좀 안 좋다,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라식이나 라섹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나한테, 여러분, 이 사람은 여름, 봄, 여름, 이렇게 좀 가을보다는 봄, 여름, 아주 뜨거운 태양이 푸릇푸릇하고 풀들이 푸릇푸릇하고 태양이 막 내리쬐 때, 그때쯤에 두 분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두 분은 자연이라는 게 공통 키워드예요. 자연, 풀, 숲, 뭐 동물원, 뭐 식물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꽃집, 꽃, 이런 것들, 정원, 이런 것들 있죠. 식물들 많고 이런 그런 것이 두 분의 어떤 이 만남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누가 누군가한테 꽃 선물을 해준다거나 식물원을 같이 간다거나 하는 모든 일도 다 포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좀 포함되는 만남이다. 풀이나 이 꽃이나 이 자연을 좀 가까이 하세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하면 봄이나 여름 요 사이쯤에 여러분들이 자연이 많은 곳을 좀 가시거나 자연에 둘러싸인 곳을 가시거나,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새로운 연애 온기를 높이고 싶으실 때는 풀이나 꽃이나 화분이나 식물들을 좀 집에 사두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나무랑 풀, 이런 초록 색깔, 이런 것들을 조금 가까이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서적으로도 우리 4번 분들은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옆에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개인의 안정감과 성취감과 이 일상의 만족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연애운도 더불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는, 그냥 재미로 던지는 말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운이 바뀌거나 내가 운이 바뀌고 싶어질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곁에 가까이 두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4번 분들은 친구 같은 연인, 요거 하나 갖고 가시면 돼요. 친구 같은 연인이다. 이 사람과 나의 성장 배경은 매우 닮아 있다. 봄과 여름, 태양이 내리쬐는 때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 자연과 가까이 하라 입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